반룡 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본 사상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전립선암 사기죠. 이분은 이제 러시아인이었는데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한림원에서 이제 이 한태용 원장님이 강의도 하고 그랬죠. 네, 60세 이상의 이제 고령의 노련한 의사들한테 강의도 뭐 2박 3일 정도를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예. 예전엔 러시아 환자가 좀 많이 왔었나 봐요. 예. 지금은 이제 전쟁으로 좀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전이가 되고 또 이제 장루라고 해서 대변 주머니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대장암 환자들한테 많이 차고 있죠. 이분은 이제 폐색이 돼가지고 대변 못 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죠. 예. 블로그가 있으니까 아니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정리를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기가 선뜻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 너무 좀 낯설다고 해야 되나? 뒤에도 있네. 또 이거 한번. 이제 진행성 전립선암이고 그냥 할까요? 그래서 소음인이고 이제 고환 절제술을 했죠. 오키도액톰이라고 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플루타마이드랑 이제 졸라덱스는 전립선에 쓰는 거고 이제 표준 치료 때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더 나빠졌다. 예, 그리고 이제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은 시비어 바울 디스트럭션. 그래서 이제 심한 장이 이제 폐색이 돼 있어가지고 이콰이링 드레이니지 백, 그러니까 장루 주머니가 이제 필요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방문 이후는 이제 사기한 희망으로 왔었다. 네. 러시아에서 2012년에 이제 빠샤라는 환자가 진행성 전립선암으로 진단을 받다. 당시 표준 치료는 이제 고환절제술, 플루타마이드, 졸라덱스 치료받았습니다. 이게 졸라덱스가 안 좋죠. 소양이장이니까. 네. 이건 이제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 좋죠. 네, 소양이나 써야 되는 거죠. 표준 치료 후에도 병세는 안정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골반 안에서 장을 압박하고 장이 박히는 장폐색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대변 배출이 어려서 배설 주머니를 차고 장루죠. 생활해야 하는 상태가 됐고 통증이 심해서 앉아있지도 어렵습니다. 오죽하면은 러시아에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한국까지. 이 요법은 이전에도 제가 전립선암 강의를 여러 편에 걸쳐 했지만 전립선암 표준 공식인 마이 칼루타마이드는 태음인이고 졸라덱스는 안드로겐 제제로 소양인 약입니다. 그래서 소양인은 유방암의 에스트로겐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에만 맞으면은 이걸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소양인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눌러주기 위해서 안드로겐을 써야 되는 거죠. 네.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사상학은 우주의 원리 법칙 자체가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맞는 것이고 모든 것이 원소이건 분자이건 물질이건 단백질이건 아미노산이건 DNA도 지금 4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루라실이 있어서 5가지지만요. 크게 말하면 한의학적으로 이제 5장이죠. 네. 사상으로 분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분류한 것이 아니고 우주의 질서이며 법칙이기 때문에 분류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도 사원소설이 있었죠. 예. 그래서 4가지의 원소, 사철학이 있었죠. 예. 그게 자체가 어떤 그 사람들 뭔가를 알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우주는 대칭적입니다. 노자 말대로 선이 있으니 약이 있는 것이 듯이 우주는 본디 무극의 본전한 본체인데 이것을 음과 양으로 쪼개서 태극이 되죠. 그래서 태라는 것 클태자죠. 이 태자. 예. 이 태자. 콩입니다. 물론 이제 클테로 쓰지만 콩이 한 조각 같은데 던지면 2조각으로 갈라진 것을 비유해서 원래 이제 떡잎이 나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예. 물론 이제 잘라지기는 쉽고 한 개인데 2개 잘라지기 쉽고. 그래서 음양이 짜게지지 않는 콩 태극에서 던져서 쪼개지면 나누어지면서 음과 양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음과 양은 재분할 하는데 이것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상학에서는 프로게스테론 목기, 봄이고 태양이다. 예. 그러니까 이건 프로게스테론은 태양과 반대가 태음이니까 태음이라는 뜻인 거고 에스트로겐은 화기, 여름이고 소양이다.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이제 소음이라는 뜻인 거고 테스토스테론은 금기다. 태음이라고 한다. 태양인 약이죠. 안드로겐은 이제 종류가 많지만 크게 이제 DHT가 안드로겐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센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가슴 같은데 담호증이 생기죠. 안드로겐이 많은 이런 DHT가 많은. 그리고 탈모가 진행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립선암도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긴 거. 그러니까 더 추운 거죠.
테스토스테론보다 DHT가 더 센 거죠. 예. 가을겨울보다 이제 겨울이 더 추위가 더 춥지 않습니까? 더. 예. 수기이고 겨울이고 소음이라고 정합니다. 제가 분류했지만 이런 고전적인 황제내경의 사상론법과 다른 동무이지마 선생님 분류 방식을 따라 분류한 것으로 사상학의 깊은 이치를 터득하지 못하면 분류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오직 그 무곡 한태영 원장님만 쓰는 방법이죠. 예. 그 제자들만.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상학 하나 중에서. 예. 요즘 팔상의학, 팔체질이라고 하죠. 환자분들에서 자신의 태양인이 금음하면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인데 어떤 날에서는 자신 보는 환자 30에서 40%가 태양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태양인은 1%도 안 되죠. 예. 1000명에 1명 정도? 예.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처음으로 사상의학 공개 강의를 했을 때 팔상하는 데는 한의사 한 사람이 자신이 태양인이고 똑같이 30%가 태양이다는 주장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팔상의학이라는 것도 권도원 박사 만든 건데 본인은 확실히 소음인데 태양인이라고 알고 음식을 가리고 있고 소음인 약인 좁쌀을 태양인 항목에 갖다 놓고 평소에 그걸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하면서 태양인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음인 약이 맞죠? 예. 환자가 하면은 맥을 짚을 때마다 체질이 달라지는 데다가 서로 그 방법이 맞더라도 소음인이 자신을 태양인이라고 했으니 팔상의학에서 말하는 태양인은 소음인이 맞습니다. 그러니 30%가 나올 수밖에 없고 더더욱 황당한 것은 동무 선생님 분리는 소음인 약을 태양인 약을 주장하면서 태양인 약도 섞어 놓고 나서 자신 좋아졌다 또 이런 소리를 하니 한의사를 무당이라고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비판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저도 이제 경험했는데 권도원 선생님이 저희 학교 한의대 시절에 와가지고 이제 강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죠. 그때 본 3이었나? 예,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이제 하도 궁금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진맥 좀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이제 바로 하고는 이제 저보고 토양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두 사람도 다 토양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바닥이 그때는 땀이 많이 나가지고, 어떤 거 써야 되냐고 하니까, 형방지왕탕에 방풍을 더 넣어서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양인인 거죠. 토양인이 권도원 박사 말에 따르면. 근데 저는 보니까 알고 보니까 소음이었어요. 완전히 반대로 했던 거죠. 근데 또 토양 체질 침을 맞으면 좋아. 팔체질에서 왜 그랬겠습니까? 토양 체질이랑 수양 체질이 놓는 침이 똑같기 때문에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엄청 좋습니다. 또 맞으면은 그 침 맞으면. 네. 권도원 박사 소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금양인으로 아마 금음이라고 했을 거예요. 사상학의 태양인처럼 얘기하고 소음식단을 태양인 편에 편입시키고 태양인 거를 주장합니다. 내가 사상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소음인데 이는 그 맥법이 같다면 팔상의학의 금양 금민은 사상의 태양이 아니라 소음인을 말합니다. 권박사는 제자들에게 만주에서 다른 사람들 좁쌀을 먹고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데 자신이 좁쌀이 소화가 잘 된다면서 소민 입신이 좁쌀은 태양인 식단을 배속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어두워서 그런 거죠. 촛불 가지고 세상을 비추면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 아래서는 훤히 보이는 것이 어둠이 서로 더듬어서 추측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권 박사 상을 보면 팔자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특이하게 사진을 잘 안 찍어요. 네. 신고은도 마찬가지고 이런 팔자미를 예전부터 모사라고 했습니다. 네. 생각이 깊은 거죠. 네. 꾀가 많고 좀 음흉하기도 하고 네. 약간 내리꽂는 거죠. 이게 지금 팔자 아닙니까? 네. 장량이나 귀곡자 같은 책사들이 묘사되는 초상을 보면 대부분 팔자미입니다. 그렇죠? 가운데 코 쪽이 솟고 가로로 갈수록 내려가는 팔자미 눈썹도 은기만 있어서 위로 치솟는 눈썹이었고 모두 내려뱉습니다. 돌 김욕도 팔자미죠. 네, 형태는 에너지가 만듭니다. 근데 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사진처럼 손가락을 이미 얹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면서 지략이 떠오릅니다. 바른 생각에는 꾀가 생기죠.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팔자미가 나타납니다. 소음이 모두 팔자미가 아니고 꾀를 쓰는 소음이 팔자미가 생깁니다. 태양인 오악이 뚜렷한 사람을 태양이다. 오악이라는 것은 5가지 산이죠. 예. 우리 몸에서는 이제 코가 제일 솟아있고, 그 다음에 양쪽 광대뼈, 그 다음에 이마와 턱이죠. 예. 동양인 넓적하게 퍼져 있습니다. 태양인들은 성격이 강하고 힘도 강하면서 에너지가 강하니까 밀어붙인 추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면 윤동경길 그 의사는 제가 태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태양이더라고 분류를. 예. 딴 분들은 외국이니까 잘 모르겠고. 박정희 대통령이 약간 소음성도 좀 있죠. 예. 소음의 턱이 뒤로 물러납니다. 김구나 김일성이나 개구리 턱이죠. 예. 권 박사도 마찬가지고. 태양인의 턱이 앞으로 나가면서 약간 돌출돼 있죠. 예, 진취적인. 소양인처럼 나가기만 하는 게 말려서 들어오려합니다. 약간 맥어더 장군이 이렇죠. 예.
서양인들한테 굉장히 많죠. 서양 사람들은 베이직이 태양인 유전자 풀이 많아서 이런 형태가 소음일지라도 태양인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많지만 동양인 유전자 풀이 음이 많아서 아주 뚜렷이 태양인이 되면 턱이 위로 솟아 올라갑니다. 태양인은 납작한 산이나 금강산처럼 뾰족뾰족한 에너지가 가지고 있었던 오학, 즉 이마턱 양쪽 광대의 코가 모두 똑해서 동양인일지라도 다소 서양적인 얼굴들하고 있습니다. 형태에서 힘을 이해하고 음양의 근원적인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해서 분류할 수가 있어야만 사상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음인은 훌륭한 관리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이 앞서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몸을 굉장히 살이죠. 태음인도 물론 살이긴 한데 윤봉길 의사도 오학이 뚜렷하죠. 태음성 태양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소음성 태양이라면 이 소음성이란 건 이제 부모 중 한 명이 소음이었던 거죠. 네, 근데 주로 나타나는 건 이제 태양이죠. 한 명은 태양이, 한 명은 소음이. 윤봉길 의사는 태음성 태양이라 신념과 감정이 같이 표현되면서 죽음을 불사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좀 무섭죠. 네. 홍쿠공원, 무지개공원이죠, 상해. 요새 열심히 진짜 민주화를 외친 전환기 선생님도 태양성 태음이 양인으로 박상인 검사도 태양입니다. 자신이 손해볼까 봐서 몸을 사리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옳은 것이라고 신념을 버리지 않는 것은 태양인 수호지심이 발달해서 비겁한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부끄럽니다. 저는 근데 전환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아직도. 예. 진심인지. 예. 좌파에서 좀 전향했잖아요. 그래서 좀 의심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눈치 보고 나서지 못하는데 나서려고 나서는 게 아니라 비겁하지 않고 앞날이 보이게 되니 나서는 것입니다. 태양인은 시선이 미래에 고정돼 있으니 현재가 이러면 앞길 어떻게든지 훤히 보이는 게 태양입니다. 남들은 비겁하기라도 살아남아야지만 태양인은 비겁적이 되고보다는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로 신념을 지키겠다는 게 태양인의 성품입니다. 그런 태양인이 30%만 있다면 나라가 벌써 뒤집어지죠. 사유가 정화돼서 체질은 체질별로 선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에도 청과탁이 있고 소양에도 청탁이 있고 태음이 청탁이고 소음이도 청탁입니다. 맑은 기운과 탁기가 있는 거죠. 네. 기레이 방종자. 그래서 예의를 버리는 사람이죠. 이걸 이제 비유한 사람이죠. 탁한 태양이죠. 네. 의리를 버리고 이제 투일한 사람. 안일하게 조금 이렇게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사람은 이런 이제 이름하여 나인이라고 하죠. 네. 이것은 탁한 소음이죠. 그 다음에 기지식사. 그래서 지혜를 버리고 이제 외관만 이렇게 꾸미는 사람은 이제 박인, 천박한 사람이라고 하죠. 탁한 소양인, 디인, 어짐을 버리고 극욕, 지극히 이제 욕심만 부리는 사람은 이제 탐인이라고 한다. 탁한 태음이에요. 탁한 태양은 자신의 힘만 믿고 물어붙이지만 청태양은 나아갈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경계해서 실수 없이 일을 실천하는 게 청태양입니다. 그렇죠? 해달사무한 기운이죠. 그래서 태양은 지혜 없이 자신의 힘만 믿고 나가다는 실패라는 것이고 기레이 방종자, 예를 버리고 힘만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자기 예의 염치 없이 그냥 막 저지르지 않습니까? 소양에도 청과탁이 있어서 청한 소양이는 예의법도를 알고 사람을 잘 부리는 거,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채찍과 당근으로 사람들을 잘 제어하면서 일을 실천해 나가서 기업을 잘 경영하고 세상의 사물을 수행해라는 것이 청수. 이병철 회장처럼 큰 기업을 잘 꾸려내는 것은 눈 자체가 조금 이렇게 소양성 있죠. 사치와 유세가 아닌 실제적인 어인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는 게 청한 소양인의 장점입니다. 비합교. 탁한 소양인은 자기 꾸미고 사치하고 유세를 드러낸 데만 앞서고 돈을 물쓰듯이 하면서 자식이 유심만 세우는 게 탁한 소양입니다. 속으로 계산을 내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덧보려고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힘으로 남을 강박하는 것이 탁한 소양인들의 행동입니다. 기지 식사자, 지혜를 버리고 자신만 꾸미는 거. 청태음은 주위 사람들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협동하면서 남이 안 되는 것을 보면 한 식구처럼 돌봐주고 싶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한 그룹이나 단체를 잘 꾸려가는 것이 청태음의 행동인데 관립당연하는 거죠. 탁한 태음인들은 정치가에 많은 유형입니다. 얼굴은 호인처럼 낯빛을 꾸미고 부드럽고 인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계산을 철저하고 욕심도 조그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라도 한숨에 삼키려고 욕심을 부린 게 탁태음입니다. 우리나라도 몇 대통령이 다 욕심을 부려서 은퇴를 하고도 재산 지키려는지 경호원들을 수십 명으로 늘려서 문재인 이 태음 아닙니까? 문재영이. 예. 자신을 지키고 있으면 지가 뭔가 꺼림직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 백신으로 사람 죽이고 뭔가 자영업도 때려잡고 방역이란 핑계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탐이 불인한 인간이죠. 욕심 앞에서는 친구도 없고 동지도 없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믿었던 동료 뒤통수에서 죽여서 이재명 대통령
생각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을 이렇게 했었죠, 문의. 예. 임박음도 불사한 것이 탁태음입니다. 약간 드럼통 사건. 기인이 극욕자. 어짐을 버리고 욕심이 끝간데 없이 얻는 것. 대통령이나 지내면 만대 이름을 떨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무시하셔서 끊임없이 해쳐먹고 재산 잃을까 봐서 두려고 두터운 담벼락 올려놓고 겉으로 민중 떠들면서 서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꾸리고 있으니 이분은 우파입니다. 그 선대 아버지가 이제 함흥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좀 그렇게 됐죠. 이는 역사의식이었고 부끄러운 것 체면이 없는 탁태음인들의 행동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를 분별해내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소음인에게 청탁인데 청소음인은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능히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빈틈없이 생각하고 살아서 이를 완성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업을 하면서 사치와 낭비 없이 아끼고 전략을 해서 구두쇠 소리도 듣지만 진짜 필요한 데는 재물을 아끼지 않고 희사해서 이를 꼭 되게끔 그 결실을 맺게 하는 게 소음입니다. 주인발도 태양성 소음입니다. 보이는 지하철로 다니면서 전 재산을 사회에 희사하고 돈을 사치와 꾸미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게 소음인입니다. 김밥 장사 아주머니가 한두 푼 모아서 장학금으로 몇천만 원을 선뜻 내는 것도 청소음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정거처럼. 그러 탁소음인은 계력과 자신의 이해 탓을 따지고 가족들조차도 남으로 보고 매정하게 돈 앞에서는 자식도 부모도 없고 자신의 일선인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소음입니다. 그리고 없는 말을 꾸며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갈라치기 하고 뒤에서 남을 사주해서 사회를 분탕질하는 것도 탁소음인들의 행동입니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최고 권력을 잡으려고 일단 권력에 오르면 고삐를 잡고 남들은 강박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또 이를 은폐하고 은밀히 계책을 꾸미는 것은 탁소음인들의 행동입니다. 기의 투일자, 의로움을 모르고 자신의 일시인의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자. 김구 선생도 소음입니다. 구하기 크고 개구리 삽니다. 소음이는 안전이 유지입니다. 자신이 다치면서 절대 일을 안 버립니다. 자신이 안전할 때만 남을 시켜서 등 떠밀고 희생시키는 것이 윤봉길에서 희생시키지 않았습니까? 홍구공원에서 자기가 뭐 하진 않았죠. 자신을 어머니처럼 희생하고 남을 감싸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안전할 때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뿌리가 땅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듯이 속에서 비밀이 계획하고 꾸미고 남을 조정하는 것이 능한 것이 소음입니다. 시인 고도 소음인입니다. 김재환 태음인인데 원래 김영일이죠. 원래 본명은 박 대통령 당시 감옥살이를 하는데 고은 시인이 장모인 박경희 선생한테 지하도로 단식하다가 죽으라고 하라고 그러면 민주화 영웅이 된다고 사조를 하였습니다. 태음을 겁이 많은데 그거에도 믿는 사람 말은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죽자 하더라도 고민할 텐데 너는 가만히 뒷전있고 나만 낭떠러지 떨어져 죽으라면 이런 유형의 인간은 절대 안 믿죠. 이게 김재환과 고은이 결별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어제도 유방환 재발 환자가 와서 자신을 태양인, 사상학에서는 소양이라고 해서 수술 이후에 음식을 소양이로 가려고 토양의 침을 지속적으로 맞았는데 2년이 안 돼서 암이 재발해서 왔다가 내가 소음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멍하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입이 재발한 것은 원래 일기라 재발하기 쉽지 않은데 타목시펜을 태음인 약이죠. 먹더라도 꼭 재발하지 않았다. 항암도 안 했고 한데 2년간 열심히 팔생해서 토양인 이라고 해서 계속 침을 맞아가면서 음식을 비슷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채 안 돼서 다른 쪽 유방에 암이 생겨서 인터넷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사상과 팔상은 다르다고 하지만 팔상으로 진단을 받은 분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사상학적인 약물이나 식이요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고 실제로 그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침법이 맞아서 좀 효과를 보았다고 체질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자체가 없는 진맥 한 가지로 그것도 4군데에 짚어서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3군데죠. 예. 관맥 그 밑으로 하니까 저도 이거 짚을 줄 압니다. 근데 대충 보면은 되긴 됩니다. 또 저도 한 1년 해봤으니까 팔체질이라. 체질이란 식의 황당한 소리를 사상하는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병 헌병을 대해서 체질 틀리면 사람 목숨 좌지우지하는 게 체질입니다. 팔상학의 사상학을 흉내내는 것은 온산을 울리는 호랑이의 포유 앞에서 고랑이가 가죽 무늬가 호랑이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호랑이 소리를 흉내내봐야 야옹 소리가 담장을 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체질도 모르는 사람이 나뭇잎 뺏겨서 더 발전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권도원 박사님 제일 문제는 이제 그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준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공식 같은 거 치매의 공식 같은 건 논문은 있긴 하지만 뭐 가르치는 제자도 없었고요. 세간에 모르는 이들이 물론이지만 한의사조차 이를 분간을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팔상업에는 요즘은 소고기, 밀가루 등 한국 음식이 태음인 음식이 다수인데 비태음인적인 환자들이 이런 태음인 음식이
육식과 밀가루, 설탕 등을 피하면 일시적으로 당이 떨어지거나 육식에 대한 과다한 지방 등을 피해가면서 일시적으로 몸이 좋은 듯 느낄 수 있지만 세월이 가면 음들이 양의 식단을 거듭하면서 체내 염도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체력이 약해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몸이 병인다. 몇 년 전 오랫동안 임신이 안 되고 시험관이고 인공수정하다가 나에게 와서 임신을 하고 미국에 간 분인데 이어서 자인 임신되니 이후에도 둘째가 저절로 생겨서 자식 걱정이 없었는데 이 장모님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설이나 추석에 선물을 집에 보냅니다. 소양이라 아싸라고 예의 바르고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꼭 부려고는 인사를 벌써 세월이 5년 정도 지났는데 한 번도 걸어지 않습니다. 이 가족은 거의 15년인가 20년을 곤박사에 다녔는데 뭐 재선 한의원 내전 있었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소음인, 어머니가 소양인, 딸이 소음인인데 아버지를 소양인으로 보고 딸도 소양인으로 보고 소양인 어머니를 소음을 알고 있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식단을 지켰다고 합니다. 소음인 딸이 어려서부터 소양인을 알고 식생활을 하니 에스트로겐이 적어가 돼서 자궁이 나에게 처음 올 때는 내막이 자라지 않고 아주 작은 자궁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체질을 바꾸고 어머니도 불면과 여러 가지 심신 증상이 나고 딸도 에스트로겐을 높이는 한방 약물인 소음인약을 써서 임신을 성공시킨 겁니다. 와만자기는 이런 사례는 일일이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사상의학에서 약물을 분류하고 식물을 분류하고 동물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음양학이란 자연과 우주를 파악하는 깊은 철학이 있기 때문에 팔상한 선생님들한테 한번 양의 분류하거나 식물을 분류하라고 하면 식물의 맥을 짚어서 체질을 분류하려는지 양계를 서로 만져서 그 기감을 통해서 분류할지 궁금하고 사상의 분류는 에너지를 느끼고 에너지의 흐름이 내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느끼고 이런 물리적인 해석과 화학적인 분류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매치가 맞아야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철학도 없이 맥법도 총괄적 산맥을 4개로 나눠서 어디가 많이 튀느냐 체질을 구별하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나이가 있는 중환자들은 일단 한의원들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팔상학을 거쳐서 자신의 체질을 잘못 알고 있는데 30명 오면 3, 4명의 체질을 바로 알고 있다. 권 박사가 진단한 환자조차도 기계가 한 사람 체질 못 맞추는 경우가 늘상 있는 일인데 이게 그냥 체질을 잘못 알았다가는 환자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다음에 한번 장을 만들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류하고 있는 양에 대한 기준이 맞기 때문에 말기 암 환자한테도 획기적으로 방역을 늘려서 치료 가능한 것이지 체질을 거꾸로 썼다가는 진짜 중병, 헌병 환자들이 한 번에 사망이 이릅니다. 그래서 폐렴약이라도 체질이 안 맞겠으면 이제 큰일 나죠.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